네, 안녕하세요. 또박이 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함께하는 자기계발, 함께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카테고리로 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사진과 함께 좀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차트를 많이 보죠. 차트를 많이 보고 실제 어떤 구간에 어떤 부분이 눌림목이 발생하고 어느 부분에 사서 어느 부분에 팔아야 될지 뭐 단기 투자자도 동일하고 중기와 장기 투자자도 동일할 텐데요. 자, 지금 보여드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미 익숙하신 분도 있고 어떤 기업인지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먼저 시작하는 일정은 20년 1월부터 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올해 2년이 지났죠. 2022년 1월까지 차트의 변화고요. 지금은 제가 주봉으로 띄워드린 모습이에요. 자, 보셨을 때 어떤 게 좀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이실까요? 보시게 되면 먼저 2020년 1월은 사실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영향에 사실 크게 엄청 큰 데미지까지는 아니었던 기간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2월, 3월이 되면서 정말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코로나가 이제 우한에서 뉴스도 다 나오고요.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 아예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다, 팬데믹이다라고 판단했던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이후부터 저희 삼성전자라는 주식, 지금 보여드린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국가 대한민국의 제일 반도체이고 저희 산업의 기관이 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실제 주봉의 변화인데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정말 10위권 안에를 노리고 있는 정말 큰 거대 공룡이죠. 반도체의 거대 공룡이고 4차 산업에서 선두적으로 위치를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인데 정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이만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해외는 어떨지 세계 1위, 2위라는 국가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실제 주가가 변동이 되는지 기업이 얼만큼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관리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먼저 준비해 봤고요.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해서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함께 동반 성장하는 주주로서 똑같이 투자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는 해외 투자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실게요, 한번. 삼성전자는 우선 세계 중에서 현재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5위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자, 1위부터 15위까지. 중간에 물론 6위부터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1위부터 5위 한번 봐보실게요. 1위부터 5위 보시면 1위부터 5위 중에 4개가 미국 기업이죠. 4개가 미국 기업이고요. 11위는 대만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5위에 있네요. 실제 이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해서 미국부터 2020년과 2021년에 그 회사의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봐주세요. 그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1년 사이에 미국의 1위, 2위, 3위, 미국의 2위를 제외하고 1위, 3위, 4위, 5위는 다 시가총액이 거의 10% 이상, 10%더 넘는 기업도 있죠. 더 이상 성장한 기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만 기업도 한번 볼까요? 저희 아시아 쪽에서 노스아시아 쪽에서도 대만 기업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정말 크게 더 오히려 타개하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이 1위부터 5위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애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람코, 워낙 세계적으로 정말 굴지의 기업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저희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요새 파망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빅테크 기업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위가 TSMC였어요. 저희 반도체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의 55%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TSMC가 11위였네요.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사실 15위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업들은 다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모았고 현금 보유량도 더 늘린 상태예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글로벌 기업은 확실히 준비도 남다른 것 같아요.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인수 합병을 통해서 더 거대 공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했고요. 자, 코로나 여파로 해서 과연 국가별로는 어떻게 시가총액이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별로 먼저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금액으로 2조 3,800억이 감소한 국가가 제일 크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6천억 쭉 내려오면 지금처럼 이제 1조에서 5천억 구간도 되게 많죠. 거의 1조에서 5천억 구간은 2위 제외하고는 나머진 다 5천억 미만인 것 같아요. 실제 시가총액 감소한 구간이 과연 그러면 1위, 2위가 어딘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감소한 감소 금액 중에 거의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감소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은 가장 큰 자본주의 시장이고 그만큼 가장 큰 세계의 시가총액 기업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소한 금액도 일본부터 중국까지 전체 기업들을 포함하더라도 이 미국의 시가총액 감소액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 미국이라는 그 시가총액 그리고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모여 있고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감소하는 금액도 크고 그리고 과연 참 이 자본주의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시가총액 감소한 부분이 컸을까? 미국 투자하고 있으면 다 망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될 텐데요.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지금 자료는 2020년 자료예요. 2020년 상반기 자료인데요. 44%,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본으로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전 세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40% 넘게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9.2%, 일본이 7.7%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한국은 2% 차지하고 있어요. 이 2% 내에 저희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저희 10대 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 비교하면 퍼센트로 한번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2배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좀 서론이 길었지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지 않으면 왜 미국에 이렇게 큰 기업이 모여 있고 왜 이 코로나 기간에도 더 거대 공룡 기업이 더 거대 공룡이 되는지 모든 플랫폼과 모든 자본주의의 기업들을 왜 흡수하면서 기업이 커나가는지 거기서 저희가 좀 저희 돈을 투자해 보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때문에 조금 수익을 너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손해보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이 기업들만큼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임원이 되고 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조금 빠르게 저희가 경제적으로 쭉 자본을 쌓아나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의 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사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2280조. 최근에 3000조 한번 찍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3000조 한번 찍고 아직도 세계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애플 한번 제쳤다 다시 내려왔지만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1위부터 15위까지 이미 이미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전체에서 60%까지도 육박한다는 게 지금 올해 7월의 기사예요. 올해 7월을 봤을 때 아무리 미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더라도 이 빅테크 기업, 12기업 안에서도 5위 기업, 빠망이 실제 그 돈을 더 벌어들이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만큼의 회사의 가치를 계속 인정받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4%에서 60%까지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글로벌 증시가 과연 얼만큼 이 시가총액의 비중이 변했는지 17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지금 5년의 데이터죠. 올해는 1월이니까 거의 4년에서 5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시가총액을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을 제외하고 증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잠깐 증가했다 떨어진 나라도 많지만 이만큼 저희가 미국이란 시장은 이미 앞서간 그 격차가 초격차를 넘어섰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검색하실 때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 국가별 시가총액 순위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과연 이 미국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부분을 투자하면 좋을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먼저 미국은 어떠한 지수들로 산업이 좀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돼요. S&P, 그리고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다우는 거의 저희 금융,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좀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산업과 금융주 그리고 배당주도 대부분 다우존스에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경기 소비재, 순환 소비재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투자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P&G 또 로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료 경기 순환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계속 소비하는 경기 소비재 그런 것들이 다우존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은 기술주예요. 이제 대부분 기술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고성장 산업 조금 다우존스는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가치주라고 하면 나스닥은 이제 하이테크 그리고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기술주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파만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IT 그러한 부분은 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S&P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다우와 나스닥 부분도 좀 고르게 섞여 있기도 하고요. 보통은 S&P 500이라고 많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이라 그래서 실제 이 운용 자산에서 S&P가 계속 선정을 해서 저희가 1위부터 500까지를 탑 500을 관리하면서 그 지수들을 쭉 볼 수 있는 S&P 500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세 가지 산업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리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다우종스는 어떤 게 탑 100이고, 나스닥은 어떤 게 탑 100이고, S&P는 어떤 게 탑 500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과연 미국은 이 주요 탑 10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차트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를 설명 한번 드릴 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을 제가 1년치로 한번 볼게요. 자, 최근 1년치의 나스닥 차트고요. 1월부터 현재 2021년 1월까지 나스닥의 차트고요. 자, 5년 한번 봐볼게요. 자, 5년간의 차트 한번 봐주세요. 저희 코스피도 물론 최근에 3천을 찍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 기간과 대비했을 때 이 나스닥의 차트의 기울기, 차트에 상향하는 정도는 너무 가팔라요. 너무 가파르고요. 이거는 물론 각각 미국도 산업 지수에 따라 조금 달라요. 다우는 조금 더 완만하게 성장을 했지만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S&P는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지수별로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고 왜 다 다르게 기울기가 상승했는지는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다루어 드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먼저 나스닥 백 그리고 나스닥 차트에 대해서 얼만큼의 성장이 됐는지를 먼저 한번 차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S&P 500으로 봤을 때도 한번 볼게요. 자, 5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S&P 500과 나스닥 100 거의 차트의 그림도 똑같죠. 실제 눌림 조정을 받고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그림도 거의 이렇게 봤을 때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 비슷하신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미국 주식은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고르더라도 실제 어떠한 주식, 어떠한 차트를 고르더라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저희 다우존스, 다우존스에서 DIA ETF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5년 차트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기로 보실 수 있고요. S&P 500도 한번 봐볼게요. 저희 스파이라는 ETF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사실 가치 ETF, 고성장 ETF로도 유명하고요. 이 스파이가 망하면 세계적으로 이 입김은 홍콩,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다 전해진다. 스파이는 세계적인 ETF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QQQ, 스파이 두 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년 차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미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ETF 투자, 그리고
개별 종목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ETF가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하는 건 물론 맞고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할 수 있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과연 어떠한 부분이 더 배당률도 좋고 그 회사에서 단위 종목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메리트 그리고 ETF가 확실히 시장이 어려울 때 그 버텨주는 어느 정도의 그 역치 그리고 금방 탄력적으로 회복 탄력성 부분을 기대할 때는 어떤 ETF가 좀 더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 눌림목 구간의 이후로 이러한 잠재적인 코로나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에서도 확실히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좀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하락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지성 매매로 계속 매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정 기간 월급을 받을 때마다 또는 월급 받는 걸 3분할로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계속 무지성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3년과 1년과 2년 그리고 5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눌리고 어느 부분에서 팔아야 될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미 저희가 이미 많은 차트 분석과 기술적 매매 통해서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분은 그런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본업을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확실한 동반자로서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한번 사놓고 계속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러한 부분을 계속 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샀을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 이 투자 그게 바로 해외 투자인 것 같고요. 해외 주식 중에서도 저는 미국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은 이제 사실 요새는 많이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은 저희가 요새 많이 느끼는 70년생, 80년생으로 오면서 주식 투자 이외에는 사실 적당한 시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가 없어요. 오피스텔 투자 또는 창업 또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뭐 무인 투자, 무인샵, 무인스토어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투자를 시작했다면 미국 주식은 꼭 금액이 적더라도 나의 돈을 투자해서 그 결과 그리고 그 평가를 직접 매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쭉 이러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왜 미국 주식을 꼭 집중해서 한번 시작해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앞으로 세부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어떠한 주식들을 매매하면 좋고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쭉 구성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앞으로 많은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